최종홍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임나 흥망사에 대한 그 토론은 박찬하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박찬하 선생님은 대한사랑교육위원이시고요, 한류열풍사랑 의장님이십니다. 유라시아 네트워크 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한문화타임즈 선임 기자이십니다. 박찬하 선생님이 이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긴 토론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다른 분들한테 이 자료와 함께 제공되지 못했는데요,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토론문입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내로다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순천향대 대학원 박찬화입니다. 최종웅 선생님의 논문 발표를 잘 보았습니다. 아쉽게도 30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PPT 발표만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그 자료집을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자료집에 있는 논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말송부화 세마스 야스카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세마스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마스의 임나 흥망사는 한마디로 일본 식민사학의 결정판이자 임나 일본 부설의 완결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49년에 이렇게 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학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학계는 세마스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큰 틀에서 세마스의 임나설, 세마스의 임나 일본 부설을 그대로 추종하고 계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계는 임나는 가야, 한반도 남부의 가야라고 하면서 임나를 한반도 남부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학계 역시 임나는 가야로 동일시하면서 바로 임나가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틀은 계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나 흥망사의 내용을 한번 이 텍스트를 해석하고 분석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식민사관을 올바로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세마스 야스카즈의 임나 흥망사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책을. 그래서 이걸 직접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요약 정리된 그의 역사관 인식이, 그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인터넷에서 임나 흥망사에 관한 글을 보고서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이 세마스가 했던 말인데요, 임나의 한반도 영유, 일본의 한반도 영유는 그 자체만으로 일본의 자랑이며 구한말 일본에 대한 조선 병합은 고대의 복현이다. 이는 앞으로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 역사학자로서 할 수 없는 막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임나가 일본의 자랑이다, 그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구한말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의 일본이 예전에 이제 한반도 남부를 영유했던 것처럼 그것을 다시 드러난 것이 그들의 조선 병합이다. 그리고 영원히 한국의 예속, 종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 준다라고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게 임나 흥망사라는 책에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인터넷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알아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세마스 야스카즈의 글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 글을 쓰지 않았는데 세마스의 글이 맞습니다. 이란 관계라고 하는 1963년에 세마스 야스카즈의 논문에 수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50년대도 아니고 60년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자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937년 일제시대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선사라는 책에서요, 일본의 병합된 한국이야말로 조선사의 결론이다. 한국 역사의 결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의 병합된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7년이면 이때 당시는
세마스가 20대였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63년 같으면은 이제는 원로가 되었을 때인데, 이럴 때 거의 똑같은 그런 기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으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65년조, 우리가 아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논쟁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에마스의 일본서기 숭신 65년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65년조에 대한 그 발표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질문이고요. 먼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집에는 118쪽인데요. 임나의 기원에 대해서 스에마스의 주장이 정리되어 있는데, 임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임나의 위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유일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문장이 숭신 65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세 가지 조건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나의 위치는 축자국에서 2000년이 떨어져 있고, 아까 선생님 옆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2000년을 간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축자리에서 어쨌거나 2000년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제가 11월에 이제 가야 고분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임나 일본 부설 문제가 있어서 작년 11월 초에 남원에 가서 학술 토론회를 열었을 때 그 토론회장에서도 반대편에 서신 이도학 교수님도 이 부분 문장을 그대로 본다면 이것은 대마도다라고 명확하게 상대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명확히 대마도가 맞다, 이 위치는. 그렇지만 이 숭신 65조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이어가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축자에서 2000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2000이면은 저 한반도 남부까지 닿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계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삼국지 동이전 외인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야 한국, 실제 김해에서 1000리를 가면 대마도가 되고, 이 대마도에서 또 1000리를 가면 일기국이 나옵니다. 일대국이 되고, 일기국 또는 이기국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또 넘어가서 1000리를 가면 말로국이 된다. 말로국은 바로 축자국의 인근에 있는 국가입니다. 큐슈 북부에 있는 거예요. 말로국이라고 하는 건 축자국이라고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마도에서 1000리가 일기국, 그 다음에 일기국에서 1000리가 축자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축자국에서 2000리는 바로 대마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그 길이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문헌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봐서도 이제 대마도인데, 문제는 이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북조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북조해를 스에마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임나의 기원에 대해서 후세 사가들의 윤색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문장의 어감에 관한 부분은 생략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스에마스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축자국 2000열이에다가 북조해라고 했잖아요. 북조해에 북을 갖다 앞쪽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스에마스는 축자국 2000년이 북, 그리고 조해 이제 계림지 서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스에마스가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냐면은 이거는 한반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임나의 위치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임나와 가야가 동일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야는 AD 42년에 건국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BC 90년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가야하고 임나가 동일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숭신 65조라고 하는 것은 일본 서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가장 유리한 그런 어떤 문장이면서 임나의 위치와 임나의 시간대를 봤을 때 이건 임나와 가야가 이꼬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사학계나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그 최종훈 선생님의 그 각주에 보면은 사실 북조회 할 때 조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오탈자로 빠졌다라고 해서 조가 빠졌었는데, 그거는 이제 올라오다가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가 이렇게 빠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해가 증폭이 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해석 문제인데, 이 해석은 사실은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막힐 조자, 북조해 할 때 이 막힐 조자라고 하는 것은 막혔다, 험하게 막혀 있다, 뭐 이런 뜻 외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두 번째 발표자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다로 막혀 있는 건 섬이다. 그래서 이제 대마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다가 축자구에서 2000년이니까 이거는 대마도가 빼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신 것이 뭐냐면 북은 바다를 격하고라고 이렇게 이 자료집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격이라는 거는 사이를 두고 할 때 우리가 간격이라고 하잖아요. 격차라고 하잖아요. 그때 격자입니다. 그러면 북은 이게 격하고라고 직접 이렇게 한자로 쓴 것을 사실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라고 하는 번역을 하는데, 왜 막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한반도 남부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오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바다를 격하고라고 하는 번역을 채택을 하셨어요. 이게 직접적인 어떤 번역하신 건 아니고 번역본에 있는 것을 가져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북은 바다를 격하고라고 해서 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CMRC의 해석이 아니고 필자가 번역문에서 이제 이 번역이 맞다라고 해서 가져온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 부분의 어떤 그 숭신 65조에 대한 이 부분의 어떤 번역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65조에 나온 부분을 CMRC는 결국에는 이것은 임나의 위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들에게 맞지 않으니까 신하시하고 이거는 안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치부를 하게 됐는데, 이 CMRC가 이렇게 치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싶고요. 제가 15분 하라고 그래서 5분 남았으니까 하나 더 질문을, 원래는 10분에서 이것만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더 질문을 하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CMRC의 7국 위치 비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120페이지에 나오지만 CMRC 같은 경우에 비자바를 창녕, 그리고 남가라를 김해, 녹국 경산, 그리고 알라를 함안, 다라를 합천, 그리고 탁순을 대구, 그리고 가라를 고령이라고 위치 비정을 하였습니다. 이 위치 비정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게 지금 비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역사학계거든요. 한반도 남부의 CMRC의 비정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또는 CMRC와 CMRC의 어떤 스승이었던 이만희시류, 금소령, 이만희시류, 그 다음에 후사카이 뭐죠? 예, 후산오신인가요? 아유카이 후산오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위치 비정에서 우리 학계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비정으로서 가야 고분이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자, 김해는 일단 남가라가 아닙니다. 남가라라고 하는 것, 일본 서기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가라는 이미 멸망을 한 상태에서 남가라를 재건하기 위한 재건 회의를 하는데, 이때 이미 이때에도 한반도 남부에는 이 금관가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봤을 때 김해는 남가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비정할 수 없고요. 경산은 녹국이라는 근거도 없고, 하만은 알라가 아닙니다. 하만은 삼국사기, 동국통감 어디에서나 우리 국내 문헌에서는 아라가야 또는 아나가야 또는 아시량국이라고 이렇게 하지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한자 지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일본 열도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 큐슈 쪽에 있는 알라 신사라든지 기타 등등, 이 알라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지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열도에서 먼저 이 알라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마는 알라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는 알라라고 하는 지명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삼국사기에 보면 버풍왕 때 이 아시량국 아라가야를 멸망시켰다라고 명확하게 나오고요. 동국통감에 보면 그것이 538년이라고 또 명확하게 연도를, 버풍왕이 540년까지 재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38년이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문헌 7, 8개가 그렇게 537년, 538년에 멸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 뒤에도 남아있는 알라, 그 뒤에도 보면 알라라고 하는 것은 나오거든요. 그 일본석에 나오는 알라는 일본 열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라는 합천이다, 그리고 다라다, 다라 같은 경우 큐슈나 이런 데 수십 가지 지명들이 일본 열도에 있는 지명이고요. 그리고 탁순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곳에 일본 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일본 열도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것을 세이마스는 칠국을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 위치 비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료의 어떤 선택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그의 스승에게서 배웠다. 아, 단군 조선을 이렇게 배제하는구나, 스승이 배제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또는 말씀하신 폭력적인 그런 어떤 그런 방법,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것만 강제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 칠국의 위치가 뭐 이 논문에 맞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숭신 65년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나 또는 세이마스의 칠국 위치 비정에 대해서 이 칠국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이 선생님의 생각은 이 논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은 이 논문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칠국의 위치라든지 세이마스가 생각했던 이런 어떤 주장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나 반론을 가지고 계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